어제 간목이 만난 독산 고목에 이어서 오늘은 간목이 만나는 기토를 공부해 보시자고요. 간목이 기토를 만나면 양토 용목이라고 그러는데, 간목과 기토가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합이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합에는 조건이 맞아야 합을 이룬다. 예를 들어서 인간사에서 남자가 여자를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할 수 없듯이, 가문과 학벌, 재산, 장래 희망, 조건, 환경 등 수많은 조건이 성립되어야 결혼을 하듯이 모든 합에는 조건이 맞아야 한다. 즉, 남자는 이제 20대인데 여자가 50대 여자하고 만났다고 그래서, 남녀가 만났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 또는 뭐 여자는 20대인데 남자가 예를 들어서 60대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결혼이 되냐? 남녀가 만났다고 해서 결혼이 되느냐?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결혼 합에는 조건이 있게 된다 그래요. 이 사주에서도. 그래서 가문과 학벌, 재산, 장래 희망, 조건, 환경 등 수많은 조건이 성립되어야 결혼을 하게 되고, 또한 이 사주에서도 이 합은 조건이 맞아야 합을 이룬다 그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토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도 있으며, 그러므로 갑기합에는 네 종류의 다른 성격이 나타나겠지만 크게 두 종류가 되겠다. 즉, 간목일간이 기토를 만나는 상황과 기토일간이 간목을 만나는 상황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간목일간은 6가지 성질을 갖게 되는데, 갑자, 이 간목이라고 해서 간목 하나의 성격이 아니다. 이 부분은 자기의 지지, 육친이, 정신과 육체가 하나의 육체를 이루기 때문에, 영육을 이루기 때문에 그 영육을 하나의 인간이라고 하듯이 사주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대운에서 천간 따로 지지 따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각기 한 주로밖에 볼 수밖에는 없다. 한 주로 봐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목이라면 갑자일주, 갑인일주, 갑진일주, 갑오일주, 갑신일주, 갑술일주의 성질을 갖게 되고, 기토 또한 6가지의 성질로 기축, 기묘, 기사, 기미, 기유, 기해, 일주 등이 되겠는데, 이 부분이 갑기합이라고 할지라도 찐갑오 갑술일주와 기축기사 기미의 3주는 각기 합토를 할 수 있는 성질이 된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 갑진 갑오 갑술은 전부 다 이 지지가 내가 극하는 성분이 되겠죠. 요 전부 다. 그리고 또한 요 기축, 기사, 기미 요렇게 구성이 된다면 토기운이 왕성해지는 상태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때는 각기 합토를 할 수 있는 성질이 된다. 그러나 기묘, 갑인이라면 이미 토기를 거역하는 인묘가 되므로 각기합이 유정하지만 기토를 탈지하는 성분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조건이 맞아야 합이라 말하는 것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갑진일주라면 여기에서 기사일주로 왔다. 내 천은 기사다. 그러면은 요 부분에서는 천합지 진사라망이죠. 천합지 라망, 진사라망이 되죠. 그러면은 천간의 마음에서는 갑기합을 하는데 지지의 마음에서는 라망살이죠. 그럼 라망살이 뭐예요? 견우직녀살이죠. 서로 그리워하고 좋아하면서도 월말부부, 주말부부로 변하고, 또한 회사 사정,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워하는 살성이 진사라망이 된다. 벌써 그러면 성격 자체가 이미 이렇게 해서 각기 합은 되어 있지만 틀리는 그러한 성분이다. 사 중에 기토가, 사화는 기토를 생하고 진토 역시 토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난하다 그래요. 그러나 진사 라망살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떨어져서 사는 그것이 나타나겠죠. 이러한 것처럼 사주상에서 수많은 변화 변수들이 나타난다. 또한 천간은 합이라 할지라도 지지는 형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는
갑진으로 안 오고 여기에서는 갑신으로 왔다. 그러면은 갑기합포 천합이 되겠죠. 근데 지지에는 사신합이 되겠죠. 근데 뭐라 그래요? 사신 선합우파 형파살.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합이 되지만 좋아서 반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정이 어긋나고 끊어져서 형파살이 발동이 돼서 법원에 가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합의 되었다 그래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게 된다. 이것을 갖다 봐야 된다 그래요. 합기합토가 되기 위해서는 월지가 진술, 충미, 월에 토기를 극하는 간목이나 을목이 없어야 하고 지지에서는 토기를 극하는 목기가 없어야 한다. 만약 합을 방해하는 목기가 있다면 화기가 있어도 목기를 설기하거나 금기가 목기를 충파시켰다면 각기합을 이루게 된다. 그 외에는 단지 육친적 관계의 유정한 합일 뿐이다. 가령 병신년, 병진월이 명식에 있는데 무자대운이라면 수국은 유정할 뿐 진수국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삼합이라 말하지도 않는다. 가령 이제 이 부분이 무조건 삼합이 되는 것이 아니다. 가령 병신년, 병진월이 명식에 있는데 무자대운이라면 수국은 유정할 뿐 진수국은 되지 못할 뿐더러 삼합이라 말하지도 않는다. 천간은 정신이며 지지는 육신이 되는데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합을 이룰 수가 없다. 어디론가 가고 싶은 마음은 천간의 마음이지만 이 천간을 담는 그릇에 해당하는 육신이 아프다면 마음으로야 가고 싶다고 해도 육신은 갈 수 없는 것과 같다. 대체로 천간의 합은 서로에 대한 구속력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간목일간이 기토를 만나 합이 되면 믿음과 의리는 있으나 지혜는 부족한 형상이 되며 인색하거나 재탐하는 성격으로 기토 재물을 지키고자 하는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하게 된다. 합이 되는 대상에 대한 집착이 천간의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런데 기토는 간목을 성장시켜 제목이 되게 하는 그러한 임무가 부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간목을 성공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간목은 양목으로서 그 성품이 어질고 천간의 첫 번째로서 우두머리의 기질이 있다. 기토는 음토로서 그 성품이 순박하여 정직하며 표현력이 있어서 모든 만물을 기르고 포용하는 덕이 있으므로 각기합을 중정지합이라고 하는데 기름진 땅에 오동나무를 심고 자식의 혼인할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서 간목일간 남자가 기토를 만나 합의되면 처덕이 크다는 것을 상징한다. 또한 간목일간 여자가 기토를 만나면 남편덕이 있음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기토의 임무는 간목을 성장시켜 제목을 만드는 임무이기에 기토에 해당하는 육친의 덕이 큰 것이다. 그러나 간목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화를 만나고 계수를 만나야 공덕을 이루게 된다. 기토는 전원옥답을 상징하고 하늘에서는 구름이 된다. 그러므로 각기합이 되면 하늘에서 뇌성이 울리며 구름에서 비가 쏟아져 계수 우로수가 내리게 된다. 또는 전원옥답에 한 그루 나무가 서 있는 격으로 농사 일을 하던 도중에 간목 밑에 모여 앉아 마을 사람들이 화합을 다지면서 쉬는 상이기도 하다. 정제는 노력해서 얻은 돈으로 정당한 재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토 중재적 사명이 신의의 뿌리를 내리는 간목은 그 토양의 영양분에 의해서 성격이 결정된다. 사람됨이 근면성실하고 주색을 밝히지 않으며 정의와 공로를 좋아하고 의협심이 강하다. 다소 인색하지만 전략심이 강하고 꼼꼼하며 조심성이 강하여 철두철미하고 부지런한 성격으로 나타난다. 간목과 기토가 있을 때 을목을 만나는 것은 극히 해로운 바이니 경금으로 을목을 합거시키거나 병화로 인하를 시켜야 한다. 을목이 혼자 과다라면 잡초밭이 된다. 또한 기토 일간 여명에 목기 과다라면
암장붙집이 되므로 결혼 생활에 파란 푸파가 있게 되는데 합관이나 합살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관성이 순일해져야만 길하다. 또한 목기과다는 나무 뿌리가 토기를 심하게 해지고 놓은 것이 되므로 건강이 허약하거나 유장병을 앓기가 쉽다. 목기과다 하다면 병화가 있어도 목다화식이면 정신병의 염려도 있게 된다. 기토가 간목에 의해 극이 심하면 개수는 구제의 신이 된다. 그러므로 병화와 개수는 항상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병화의 개수는 격하고 있어야 한다. 이게 조건이다 그래요, 이 부분이. 기토가 간목 정관을 만나면 반드시 병화가 있어서 간목을 키워줘야 하는데 병화가 없으면 아내가 남편을 성공시키기에 지극정성에 내조를 하지만 성공을 못하는 남편과 같다. 대체로 갑기 합토의 성분은 마음이 너그럽고 매사에 공명정대하며 품위와 절도가 있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 데 비해서 그래서 사주에 중정지압이 있더라도 오행이 무력하거나 혼탁하다면 오히려 성을 잘 내거나 너무 강직하여 굽힐 줄 모르는 단점으로 작용하고 믿음이 부족하게 된다. 만약 죄다 신약이 된다면 게으르고 결단력이 부족하며 인색한 성향이 강하고 체액에 의지하여 재성이 쇠약하고 겁재과다라면 유랑하는 것을 좋아한다. 청간합이 많고 신약하다면 외관은 춘풍 같아도 내심은 간사하며 정제와 평관이 중첩하다면 경솔하다. 그러나 신앙제왕하다면 인내심이 강하고 가정의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 정직하며 철두철미한 성격으로 사업가의 명식이 되고 좋은 토양에서 잘 자라는 나무의 형상으로 경영 능력이 우수하다. 간목, 병화, 기토의 조합이 된다면 예능계, 수럽에 강하고 수럽은 뭐냐? 수럽이다 하는 그것은 이러한 명리도 수럽에 해당이 되겠고 역학, 주역, 점수락 또는 침수락 등 이러한 것들이 모두 수럽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강하고 계수와 조합이 된다면 유흥 오락업이 적합하며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다. 그러나 인색하고 재탐하여 소탐 대실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간목이 경금을 만나면 흠목위재라고 그러는데 간목이 경금을 만나면 편관에 해당이 된다. 먼저 초급편에서 이 관성의 성분을 갖다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관성은 편관이라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경금이 양호하게 작용하는 것을 편관이라 그러고 이제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칠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편관을 넘어서 편관이 상당히 강한 것을 칠살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귀살이라고 있다 그래요. 이것은 편관을 뛰어넘어서 매우 관살태양한 것을 귀살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편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것은 시신적 작용을 하는 것을 편관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관과 편관의 관계는 좋지 않다고 하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음양 간의 차이, 구조배합의 차이에서 좋을 수도 있고 극히 싫어할 수도 있다. 경금은 간목을 수월하게 제어할 수 있으므로 오로지 경금으로 귀를 조율하게 된다. 간목은 모광절에 어린 나무를 제외하면 벌지하고 제목을 만들어 다듬어 주어야만 좋은 쓰임을 얻게 된다. 비록 신금이 정관일지라도 신금은 조각할 소도이기에 목본 세편이 되어 동양목에 흠집을 내므로 완전한 쾌를 누리기 어렵고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관계가 된다. 그러나 봄의 간목에 금기왕성하고 경금이 있다면 어린 나무에 토끼를 들어대는 것이므로 싹이 잘려 나가거나 쇠몽둥이로 얻어맞는 형상이므로 경금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경금이 칠살로 작용이 된다면 대인기피 현상이 될 수 있으며 단체나 조직에 적응하기 어렵고 대성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반드시 병화나 정화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없다면 사화나 오화 중 한 글자라도 있어야 한다. 가을의 간목은 이미 다 자란 나무로 이때를 사목이라 하는데
경금과 정화의 벽갑 인정의 조합을 제일로 삼으며 토기는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다. 벽갑 인정은 귀를 논하게 되는데 사회의 봉사정신이 강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된다. 간목이 강한 경우에는 병정화로 설계하는 것보다 극한은 경금을 보는 것이 한 단계 높은 상격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도 살을 제어하는 정화의 재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반드시 생목과 삼목을 구별하여 생목은 병화나 정화가 길하고 삼목은 벽갑 인정이 길하여 임수의 살인상생도 길한 바 있으나 벽갑 인정보다는 부족하다. 간목이 생목인지 삼목인지에 따라서 이 정화를 쓸 수도 있고 병화를 쓸 수도 있다 하는 그 부분을 꼭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생목인 상태 속에서 정화가 없다면 목다 금결이 되는 것이니 귀를 논한다라는 경금이 흉하게 되는 것이다. 삼목이란 가을 나무를 말하며 습기가 왕성하지 않아야 삼목이 된다. 습목이라면 병화가 있어서 습기를 말려주어야 하고 삼목이라면 정화가 있어서 벽갑 인정이 되어야 기하다. 이 경우 무관직이 되기 쉽고 관직계통으로 출세하게 된다. 아니면 신약으로 임수가 있어서 살인상생을 해도 좋으나 그러나 이때 힘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간목이 경금을 만나면 매사 절제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평관의 본가정신이 발현된다. 총명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우월감이 강하여 남이 겁내거나 하지 못하는 일을 즐겨하는 성분이 평관 성분에 해당이 된다. 의협심도 강하며 모험과 스릴을 좋아하고 타인과의 교제를 즐기며 신강하고 평관이 왕성하다면 식상이 없으면 성질이 불같이 급하다. 신강하고 평관이 쇠약하다면 매사에 불성실하고 게으르며 자만심이 강하다. 이것은 내가 신강하고 평관이 쇠약하다면 평관을 이용해 먹는 그러한 성격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관성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관성을 이용해 먹는 성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만심이 강하고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일단은 내가 신강하고 평관이 약하다면 불성실하고 게으르게 된다. 신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관도 유력해야 하고 비겁도 유력해야만이 평관 역할이 좋은 그러한 상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신약하고 경금이 중첩되었다면 의지박약으로 남에게 의지하려 하고 무력하여 죄인처럼 음지 생활을 하게 되므로 떳떳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신병신역을 겪기도 한다. 평관이 시신이라면 군인, 경찰 등 무관 계열이나 정계, 관직에 진출하면 명성을 얻을 수 있고 예술이나 문장으로도 성공한다. 평관은 지나칠 정도로 조심하고 경계하며 질서와 원칙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한데 그것은 평관요라 나를 지키는 법질서의 성정이 호랑이와 같아서 흉폭하고 강압적이기 때문이다. 호랑이와 대항할 수 있다면 호랑이 등에 올라탄 위인이 될 수 있겠지만 대항할 수 없는 신약이라면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것을 두려워하게 되니 법을 무서워하고 매사 유축되어 극히 소심한 성격이 되어 대인 공포증과 같은 자포자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치우친 규제나 통제를 따르고 강요된 조직과 규범에 길들여져 자신의 안녕과 안전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평관이 시신으로 평관도 왕성하고 비겁도 왕성한 그러한 사주가 상당히 법질서 규범에 철저한 그러한 사람이 된다. 간목이 신금을 만나면 목권쇠편이라고 그러는데 힘으로 싸워서 이기고 지며 먹고 먹히는 것은 약육강식 동물의 법칙이다. 물론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에 약육강식 동물의 법칙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인간은 동물보다 더하여 가면을 쓰고 자기를 감추며 부귀를 강탈하기 위한 약육강식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먹이를 취하기 위해 싸우는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위는 강자가 약자를 살상하고 부귀한 자가 더한 부를 누리기 위하여
약자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어쩌면 인간은 동물보다 더한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힘과 능력을 갖춘 자가 성공하는 것은 다행이겠지만 누구나 힘과 능력을 갖추고 싶지 않은 자는 없으며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고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기술을 연마하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도 힘을 기르지 않은 것이고 힘을 기른다는 것은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다. 한마디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은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행위일 뿐 약자를 돕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일 뿐이다. 일간을 극하는 오행을 관성이라고 한다. 목기를 극하는 오행은 금기이고 금기를 극하는 오행은 화기인데 금기가 목기의 관성이듯이 화기는 금기의 관성이다. 토기는 수기의 관성이며 수기는 화기의 관성이고 목기는 토기의 관성이다. 나를 극하는 것을 극하자라고 하는데 글자대로 풀이한다면 나를 강제로 지배하고 약탈하며 잡아먹는 무서운 것이 사라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극하자는 관성과 나와의 관계를 극하자라 하고 여기에서 사라자라고 하는 것은 칠살과 나와의 관계를 사라자라고 한다. 간목이 신금을 만나면 극하자가 되겠죠. 그래서 정관이 되는데 정관은 귀성으로 좋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연법에서는 간목이 신금을 만난 정관은 목곤세편이라고 말한다. 좋은 말로는 간목을 조강하는 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신금은 소도이고 현침이 되어 간목을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게 깎아내어 간목에게 수많은 고통을 주는 성분이 간목과 신금이 만나는 목곤세편의 관계이다. 그런가 하면 신금의 입장에서도 목다 근결이 되니 서로 간에 피해가 되어 수많은 장애가 있을 것을 상징한다. 경금은 벌지의공이 있는가 하면 신금은 벌지하지도 못하면서 간목을 소도로 조각내는 아픔만 줄 뿐으로 시비구설을 만드는 그러한 격이다. 간목은 분해에 해당하는데 신금 현침으로 쪼아대는 형상이니 일생 두통이나 치통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삶이 될 수가 있으며 신금은 간목을 제압하지 못한다. 물론 가을의 신금으로 능력을 갖추었다면 예외상황이다. 오죽했으면 궁통보감이나 난강망에서는 간목일간의 신금의 쓰임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한 적이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간목은 토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데 신금은 조각 돌멩이의 물상이므로 토기밭이 자갈밭으로 변하여 간목이 뿌리 내림을 힘들게 한다. 또한 간목은 언제라도 병화가 있어서 목화 통명을 해야 하지만 병신합으로 합거를 시켜 작용불능으로 만들기에 피해가 많은 것이다. 다만 여름생 간목으로 신금을 수기의 근원으로 삼아 수기를 생하는 용도로 쓸 때에만 신금의 쓰임이 나타난다. 이처럼 청간론 자연법을 알아야 사주의 부기빈천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각기 서로 간의 배합, 만나는 천간에 따라 그 성질이 달라지는데 일관 외에 타 오행들이 서로 간의 필요 용도로 배합되었을 때 발복 성공이 이루어진다. 각기 천간의 용도는 대단히 많은데 여기서 거론하는 용도는 간단한 보편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관이나 정인이 좋으니까 정인이니까 좋다고 하는 이러한 논리 방식은 자연법에는 맞지 않는다. 신금 정관의 쓰임이 정당하다면 정관은 나를 정당하게 제어하고 규제하는 사회규범, 윤리, 도덕, 법률로서 작용을 한다. 나는 그 법질서 안에서 질서를 위해 관청이나 법질서가 집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나를 가장 잘 위하는 기름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정광격은 인자하고 온화하며 독실하고 정직하다. 화평함을 좋아하는 인격자로서 풍모도 듬직하다. 특히 명예와 신용을 중히 여기는 직업에서 전형적인 직장인 스타일로
옳고 그름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순리를 따르는 것이 정도임을 알기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자신을 통제하고 국가를 위해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성분이 정관이다. 그러나 신금 정관이 정당한 쓰임이 되지 못한다면 서로 간에 아픔만 주는 관계로 장애 요인이 된다. 정관은 남자에게는 조상이며 자식이고 여자에게는 남편이고 모친의 친정이 되는데, 남편과 자식이 쓰임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남편 복과 자식 복이 미약할 것을 상징한다. 간목을 쓸모없이 조각하여 고위직에 오르지 못하고 흠집을 내어 직업운이 따르지 않는 것이다. 간목이 신앙하다면 신금을 버리고 차라리 병화나 정화를 쓰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만약 가을생으로 신금이 왕성하다면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때 인비가 왕성하기에 신금을 쓰는 것이다. 이 정관 신금이 인수만 왕성하게 하는 신금이고 가을생이기에 화기를 써야 하는 사주인데 신금을 쓰는 것이니 울며 겨잠 있게 명식이 된다. 그러므로 큰 발복은 당연히 어렵다. 신금이 허약한 경우 무토와 임수로 신금을 도와야 하며 야망을 접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간목일간 여명에서 쇠약한 신금이 투출되고 남편이 되면 그 남편으로 인해 일생이 피곤한 삶이 된다. 간목이 임수를 만나면 횡당 유형이라고 하는데, 간목이 임수를 만나면 편인이다. 편인은 유모, 편모, 부친의 첩을 상징하는 글자로 임기응변에 능하지만 깊이가 부족하고 한 우물을 파지 못하고 실증과 변덕이 많으며 호기심이 많은 성분으로 인내심이 약한 단점이 있다. 그러나 편인이 희신이라면 인정이 많고 포용력과 이해력이 좋다. 항상 편인이 됐건 정인이 됐건 희신인지 기신인지 이 부분을 먼저 알고서 파악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요. 희신이라면 간목이 임수를 만난 횡당 유역의 이임수가 희신이라면 포용력과 이해력이 좋다. 또한 성견지명과 직관력이 뛰어나고 예리한 관찰력과 추리력이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재치가 있고 순간적인 발상과 임기응변이 탁월하여 귀에 포착을 잘하며 예술과 체육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다. 밝고 명랑한 기분파로 분위기를 잘 맞추고 자신이 원하는 일에는 매우 적극적이며 융통성이 많다. 희생정신과 배려심도 강하고 다재다능하여 어느 곳에도 잘 화합하는 성분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또한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는 성격으로, 특히 이렇게 편인이 희신이 된 경우 두 가지 직업을 잘 소화하는 능력이 있다. 또한 신비한 것을 좋아하고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며 남이 하지 않거나 어려운 일을 잘한다. 이렇게 특히 편인 성분, 이 편인 성분에 꼭 빠질 수 없는 것이 신비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성격이 강하며 성견지명이 강하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인이 시신이었을 때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알고서 넘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성격이 활발하고 일을 처리함에 종횡무진한 재능을 발휘하는 편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기신작용을 한다면 처음에는 근면 성실한 듯해도 시간이 흐를수록 게을러지게 되는데 처음에 세웠던 계획이 변질되어 가는 성격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 처음에 저 사람 봤을 때 상당히 부지런하고 근면 성실하고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게으르면서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는 그러한 경우, 이러한 사람들이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거의 편인이 귀신 작업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편인은 호기심, 신비로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호기심 성분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호기심이 되는데 이 호기심은 호기심을 충족시키면 그 다음에는 다른 호기심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실증이 빠르다. 호황땡 꿈을 꾸는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성격으로 변하여 재능은 좋으나 허무맹랑하게 되어 매사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정인과 혼잡되어 기신작용을 한다면 한 가지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직업 변동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이때 지제에만 있는 것은 흉신암장으로 피해가 덜하지만 천간이 혼잡으로 투출되어 있다면 많은 피해로 나타난다. 여름에 태어난 간목이 임수를 만나면 연못의 수양버들 그림자가 늘어진 격을 횡당유형이라고 하는데, 또는 임수 강물 위에 간목배가 유형하는 모습을 횡당유형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병화와 조합되면, 그래서 꼭 이 부분이 간목이 임수를 만났다면 여기에서는 월간 임수도 될 수 있고 시간 임수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임수를 만났다면 어떠한 경우가 됐던 이 간목과 병화는 같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고 요 임수는 갖다 이렇게 해서 시간에 있어도 이게 좋다. 그러면은 임수, 간목, 병화로 이어지는 상생이 되기 때문에 맑은 큰 호수 위에 소나무가 울창한데 태양까지 화창한 격이다. 그래서 임수, 간목, 병화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야만 이것이 갖다 조합이 제대로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간목과 임수의 조합에서 병화는 임수, 간목, 병화로 이처럼 임수와 병화는 떨어져 있어야 길하다.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되면 수화기제를 이루니 상통하다라게 된다. 수생목을 논하는 것은 통상 간목과 계수의 관계이고, 간목과 임수의 조합은 큰 연못에 버드나무가 가지를 그리우고 있는 좋은 그림의 형상이다. 명시공국의 그림이 좋아 보이는 명식은 미남 미녀가 된다. 임수가 간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간목이 유약해도 임수 바닷물에 담그면 더 단단해지고 오래 보존할 수가 있다. 즉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 이 바다에다 그 소나무를 매 수십 년을 담가 놨다가 그걸로 팔만대장경을 글을 갖다가 조각을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좀도 먹지 않고 그렇게 튼튼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부분이 바닷물에 담그면 더 단단해지고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래요. 간목은 만인 만물의 쓰임이 되는 제목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화와 경금이 있어서 벽갑이 인정이 되거나 병화와 무토가 있어서 간목을 성장시켜 줘야 한다. 간목이 좋아하는 기토는 임수를 만나면 기임탁수가 되므로 흙탕물을 먹고 자라는 간목으로 변하여 올바른 의식주가 되기 어렵고 왜곡된 학문으로 변하여 건강 또한 문제가 있게 되는데 당뇨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간목이 이임수를 만났을 때는 여기에 이임수를 만나던 여기에 이임수를 만나던 요 기토는 이임수와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조합은 기토, 간목, 이임수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가 기토가 되고 여기가 이임수가 되거나,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기토와 이임수가 같이 붙어 있거나 또는 이임수와 기토가 같이 이렇게 해서 붙어 있고 여기에 간목이 되거나, 이것은 매우 흉한 조합이다. 벌써 여기서 기임탁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흉한 조합인데, 기토, 간목, 요 이임수가 이렇게 해서 되면은 그 상당히 흉하다. 또한 요 탐제 괴인으로 빠져버리는 간목이 되고, 기토, 이임수, 간목이 된다면 기토탁임 흙탕물을 먹고 자라야 하는 간목이 되기 때문에 이미 벌써 이렇게 탁수로 변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조합은 될 수 있으면 최상의 그것은 요 간목이 있고 임수가 시간에 있고 기토가 월간에 있거나, 아니면 기토는 시간에 있고 임수는 월간에 있거나, 그러나 일이 됐든 절이 됐건 요 갑기 합토 탐재 괴인이 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임수가 있을 때는 이 간목이 이임수를 만났을 때는 어떠한 조건이든지 무토가 차라리 있는 것이 낫다. 기토는 없어라 여기에. 그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이임수가 투출된 경우
모친의 지나친 간섭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기토와 임수는 절대 근접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경우 간목의 입장에서 신금이 투출하면 백해무익이지만 이임수와 신금이 투출했을 때는 신금이 이임수를 생하는 작용인지 목권 세편의 작용인지를 반드시 구별을 해야 한다. 또한 간목은 대체로 이임수보다는 계수를 반기므로 이임수가 수용성인지 불수용성인지를 확인하고 이임수의 작용을 파악해야 된다. 만약 관살이 왕성하다면 이임수의 쓰임은 살인상생하는 작용이므로 대체로 쓰임이 된다. 겨울생 간목이 이임수가 왕성하다면 간목의 뿌리가 썩는 것이 되므로 불수용성이 되고 이임수의 도식작용으로 모친이 당주의 자식을 죽이는 사주가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간목은 대체로 무토가 있고 이임수가 있는 것을 좋아한다. 여하한 경우라도 무토가 있고 이임수를 만나야 이임수의 쓰임을 논할 수 있다. 이임수는 유통의 성분으로 흐르는 기질이니 역마 성분에 도화 성분이 포함된다. 간목은 정적이기에 사색하면서도 급한 성질이 있다. 그러므로 이임수를 만나면 활동성과 도화 성분이 추가되어 간목이 성분 변화가 나타난다. 이임수는 이임자, 이민, 이모, 임진, 임신, 임수로 지지에 자하게 되는데 어느 지지에 자한 임수인가에 따라서 이임수의 성분이 달라진다. 인성은 당주의 의식주를 상징하는 거주지, 학교, 의복, 교육, 주거지, 모친의 성질에 해당하는데 임수 모친이 수용성이라면 모친의 성격을 따라가게 된다. 임수는 편인으로 부친의 첩, 유모, 편모, 수양엄마 등을 상징하는데 간목은 도화 성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임수는 도화 성분이 포함되어 모친의 영향을 받고 자란 당주 또한 모친의 성격처럼 역마도화 성분이 작용하고 급한 성격이 되기 쉽다. 자칫 외아내빈으로 허우대는 멀쩡하면서도 속은 부실한 경우가 되기 쉬운데 내실을 다져야 한다. 급해도 서두르지 말고 오래도록 준비하고 기다리는 인내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일러 대기만성이라 하는데 매사의 단기적 승부보다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가령 증권을 한다면 단기전보다는 단기전 승부는 패함이 많으니 장기전으로 후세에 물려준다는, 그러니까 장기전 승부는 국채를 산다든가 이런 것이 되겠죠. 단기전 승부는 그 단 몇 달 뭐 이런 거에서 큰 승부를 보는 것을 갖다 말함이고, 그래서 이 간목이 이임수를 만났을 때 진권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때는 국채라든가 올해 몇 년 동안 묵혀놓을 수 있는 것, 또는 땅을 산다면 실익이 보장된다. 왜냐하면 내 이것이 오르든 오르지 않든 내 후손에게 물려준다라는 생각으로 땅을 사는 것이 낫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매사 내일을 위한 투자 안목이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간목일간이 계수를 만나면 수군 노수라고 하는데 계수는 정인에 해당이 되어서 친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된다. 친어머니가 아무리 좋다 해도 겨울에 태어나고 숙이 왕성하다면 친어머니의 흉의가 너무너무 크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겨울에 해자 월에는 계수는 투간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고로 정인이든 편인이든 일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글자로 시신작용이라면 굳이 정인과 편인을 가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정인이라 해도 인수왕성하고 도식작용을 한다면 모친이 원수와 같기 때문에 흉하다. 그러므로 이것이 좋다, 저것이 나쁘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삶의 전쟁터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성분이 중요할 뿐이다. 정인은 지혜와 총명, 학문 등의 성분이 되므로 정인이 시신이면 인의를 알고 자비심을 안다. 종교를 경신하고 대인의 품격이 있으며 그 자질이 온우단전하며 신망을 얻으며 자산이 풍부하고 복수 쌍저 무병장수 가도 번영하며 생애 안락 등의 기람을 상징하는 것이 정인이다. 그러나 정인이 기신작용이라면 게으르고 매사 자기 본의가 되기 쉬우며 인색한 성향으로 나타난다. 정인이 형충이 되었다면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방황하며 일생 자기 집 한 칸 얻기 쉬우며
주거지 변화가 많고 학령기 우운에 형충이 되었다면 여러 학교를 전학하게 된다. 여름에 태어난 간목일간이 개수 친어머니를 만나고 정인이 시신이 되었다면 배성의 덕이 좋고 직업과 자식 덕이 좋다. 그러나 겨울생이라면 개수는 추출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투출하지 않아야 할 글자 개수가 투출이 되고 아무 개수가 침몰을 할지라도 모친의 덕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흉한 뜻만 발생시켜 인생사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친이 되고 이로 말미암아 부부회로에 먹구름이 끼게 되어 배성의 덕과 모친의 덕이 없고 남자는 직업과 자식 덕이 없으며 자식으로 인한 근심 걱정이 있게 된다. 목화상관격의 온도를 조절하는 침모이거나 윤토시키는 개수 정인이 된다면 문화, 예술, 학술, 계통 등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직업에 적합하고 생산 업무도 길하게 된다. 정인은 지극히 정당한 지혜, 학문, 교양에 해당이 되는데 나를 밝혀주는 도가 되고 나를 새롭게 살려주는 덕이 되며 나를 낳고 기르는 친모이자 근원이시며 시발점이 된다. 정의는 나의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나를 보살피기에 인덕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전통의 어를 배워서 나 또한 정인으로 배운 바를 널리 전파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 정인의 젖을 먹고 자란 당주는 평인처럼 눈치가 빠르지 않기에 임기응변에는 다소 느리지만 인내심은 강한 편에 해당이 된다. 특히 여명사주에서 정인을 용신으로 쓰는 여자는 결혼 후보 1순위로 그만큼 좋다는 뜻이 된다. 인내심, 참을성이 강하고 변덕스럽지 않으며 윗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순박하게 믿고 따르는 것이 정인의 성품이다. 그래서 인덕이 있는 것이다. 같은 인수라 할지라도 편인을 용신으로 쓰는 여자는 그렇지가 않다. 쉽게 이혼하는 경우가 많으며 세격적이고 변태적이며 호색하고 시집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며 남편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강하지만 빠른 실증을 느낀다. 호기심도 많아서 사주를 감명한다고 해도 남편 사주에 대한 호기심부터 풀고 가는 성격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간목이 계수를 만난 정인을 용신으로 쓰는 여자라면 매사 침착하다. 법질서를 지키려 하고 호기심이 왕성하지 않기에 이성 간의 사랑을 갈구하거나 결혼을 한다 해도 안락한 가정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특히 장기적인 승부를 보는 일이라면 정인의 인내력을 능가하는 십시는 없다고 봐도 될 것이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순발력이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 편이기에 단기전에 약하여 우둔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다. 개수는 동하는 성질이고 음중음으로 변화가 제일 심한 천간이다. 또한 도화성분의 기질이니 모친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 당주의 성격이 달라진다. 모친이 호색자로 제거한 사람이라면 당주 역시 그러하다. 그러므로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남녀 제일 중요한 것은 인물이나 학력, 재산이 아니라 상대의 집안을 먼저 살펴보는 그러한 지혜가 제일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자연계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부부의 성품을 거의 60% 이상을 따라가는 것이 자식이다. 정의는 친모의 사랑, 의식주를 상징하므로 친부모의 사랑으로 성장한 자식은 잘못되지 않는다는 뜻이 있다. 간목이 개수정인을 만나면 초목의 비를 맞아 싱싱한 객이다. 개수정인이 시신이면 타인의 고통도 내 것이라 여기는 무조건적인 자비심과 믿음이 있게 된다. 의심이 없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수용성이므로 정관과 정인의 상생의 조합은 사회적으로 무난하게 성공하게 된다. 모친의 사랑을 먹고 자랐으므로 어디 가서나 사랑으로 사람을 상대하기에 그들도 사랑으로 갚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인관계에 항상 자신감이 발생하고 조직이나 집단에서 공을 세우게 된다. 이때 병화와 기토가 조합이 되었다면 큰 부자가 될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의 원조나 윗사람의 조력을 조율하는 성분이 인성이기에 일관과 좋은 관계로 시신작용을 한다면 더더욱 질작용이 증폭된다. 그러므로 조직 내에서 인기가 좋아서 명예로운 운신을 하게 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종인 식당, 의류업, 주택업, 임대사업, 여관업 등 의식주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교육과적인 성분이 정인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만약 정인이 간목이 만난 개수가 귀신작용이라면 마마의 성격이 형성되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모르거나 게을러져서 매사 타인의 뜻에 따라 조종받는 사람이 되기 쉽다. 즉 자기 주관이 허약하게 된다. 숙이 과하다면 간목은 물에 잠기고 뿌리가 썩음으로 병화와 무토가 있어야 하고, 화기가 과하다 하다면 개수와 진축 스포가 기특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이때 병화가 투출되어 화기를 순일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단 개수와 떨어져 있어야 길하다. 자, 이렇게 해서 간목이 개수를 만난 십천간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 지금 현재 오늘 강의한 것은 모두 천간론 비결에 기록되어 있는 십천간을 만나는 서로가 만나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맛배기로 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천간론 비결은 다시 전체 재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언젠가는, 지금 이제 내일부터는 기부명리 고구편 상권부터 하권까지 자월 간목부터 해 나가게 될 것인데, 이 부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일주론을 할지 신살론을 할지 아니면은 천간론 비결을 할지, 이처럼 이렇게 오늘 이렇게 들어보셨지만 간목이 간목부터 계수를 만나고 또는 을목이 간목부터 계수를 만나고 이러한 식으로 전체가 구성이 되어서 모든 부분이 각각 다 틀리다 그래요. 간목이 계수를 만난 것과 계수가 간목을 만난 것과, 또는 이 모든 것이 다 틀려서 천간의 구조배합을 공부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공부를 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